네, 그 다음에 3절로 가공전선로 하겠습니다. 가공전선로가 이 전선로 파트에서 가장 좀 부담이 많은 부분인데 지금 3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가공전선로 뭐요? 가공전선로는 우리가 땅 위에 뭐 전주나 철탑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전선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가공 약전류 전선로. 약전류 전선로는 뭐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전화선, 뭐 TV선 이런 선을 약전류 전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유도장애 방지. 우리가 전력공학 시간에 정전 유도장애, 전자 유도장애 배웠죠. 그런 것들입니다. 이번 특구압 가공 전선로의 유도장애 방지. 한번 가공 케이블의 시설. 우리가 2절에서 가공 케이블 공사에 준한다라고 몇 번 나왔었죠. 그 가공 케이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 전선의 종류나 굵기. 가공 전선로의 안전율, 여유율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특과 가공 전선과 지지물의 이격 거리. 가공 전선과 지지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등의 이격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 전선의 높이. 가공 전선이 땅으로부터 몇 미터 높이로 시설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가공 전선의 지지물의 강도. 지지물이 얼마의 여유 등으로 시설돼야 하느냐. 그 다음에 10번의 특과 가공 전선로의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및 철탑의 종류, 뭐 직선형, 각도형, 전력공학 등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특과 가공 전선은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상정 하중. 우리가 이것도 전력공학에서 뭐 풍합 하중 하면서 배웠던 것 있죠. 그런 하중이에요. 12번 특과 가공 전선은 내장형 등의 지지물 시설. 이것도 뭐 5기마다 10기마다 보강하는 그런 지지물을 시설해야 된다. 13번 가공전선 등의 병행 설치. 가공전선 특고압과 저압, 고압 등을 같은 지지물에 시설한다. 병행 설치라고 해서 병행 설치를 우리가 가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병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전차선도 병가할 수가 있고요. 15번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공용 설치. 우리가 전력선과 전력선을 같은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을 병가라 하고요. 전력선과 통신선 있죠. 전력선과 약전류 전선 이런 것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을 15번 같은 경우를 공가라고 합니다. 공용 설치 공가. 16번 특과 가공 전선은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 기계기구 등의 시설. 특과 가공 전선로의 철탑이나 뭐 철근 콘크리트주 등의 저압을 사용하는 기구 등을 시설할 경우입니다. 17번 가공 전선로의 경간의 제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공 전선로에서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거리를 경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완공사. 보완은 뭐다? 우리가 이 1장에서 용어 설명할 때 있었습니다. 보완공사. 안전을 보강시킨다. 우리가 1차 접근 상태와 2차 접근 상태 등 조금 더 위험한 상태에서는 보완공사 등을 통해서 경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전선을 좀 더 굵은 것으로 시설하는 그것이 보완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가공전선과 건조물, 전선과 건조물, 건물 등에 접근할 때 이격거리 등이고요. 20번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가공전선과 삭도는 우리가 케이블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카를 한국말로 삭도라고 합니다. 22번 가공전선 상호간 접근 또는 교차. 가공전선이 상호간에 접근하거나 교차할 때고요. 23번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24번 가공전선과 안테나에 접근 또는 교차. 25번 저각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전차선, 철도선 있죠? 26번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하고 27번 가공전선과 식물과 이격거리. 28번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의 시설. 29번 구역 내, 공장 안 이런 것들입니다. 시설하는 저압 가공전선로.
30번 25kV 이하의 특과 가공전선의 시설 25kV 이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22.9kV 있죠.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1번 시가지 등에서 특과 가공전선로의 시설 시가지에 시설되는 특과 가공전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3장 가공전선로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앞 시간에서 했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한번 용어나 수치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공 약전류 전선로의 유도장애 방지입니다. 우리가 가공 약전류 전선의 유도장애 방지는 뭐냐면 이런 거죠. 전력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약전류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전력선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의해서 유도장애가 발생돼서 이 약전류 전선의 신호가 엉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과 기타 가공 약전류 전선과 병행하는 경우 이렇게 나란히 지나갈 경우 유도작용에서 통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외워주실 겁니다. 2m 이상 이격해야 되는데 가공전선은 케이블로 하면 차폐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m 이상 이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가항 이것처럼 2m 이상 이격하더라도 유도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한 번 더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어떻게? 이격거리를 더 증가시킵니다. 이격거리를 증가시키거나 우리가 가공전선 적당거리에서 연가, 전력공학 시간에 연가라고 배웁니다. 이런 것 부분은 전력공학 시간에서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모두 설명드리기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연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가공약전전선의 인장강도 5.26에 4 이상의 경동선 금속 두 가닥 이상 시설하고 접지 시스템 규정에 준해서 접지 공사를 할 것. 이것도 뭐냐? 전력공학에서 차폐선이라고 하죠. 차폐선. 차폐선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해도 유도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5.6에 4 이상의 경동선 금속 두 가닥 이상 시설하고 접지 시스템 규정에 의해서 접지 공사는 차폐선 시설한다. 네. 그 다음에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유도장애 방지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보세요. 저고압 가공 전선과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것보다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유도장애 방지인데 특고압 가공 전선은 기설 가공 특고압 가공 전선은 시설되어 있는 가공 전선로에 대해서 상시 정전 유도 작용. 우리가 전자 유도 작용은 기락 사고 발생 시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상시 정전 유도 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가 없도록 유도전을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잘 나와요. 60kV 이하일 때는 12마다 2마이크로암피어, 60kV 초과할 때는 40마다 3마이크로암피어.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압에 따른 전선로와 전하선로 사이의 거리. 전압에 따른 전선로와 전화선로 사이의 거리입니다. 모두 외우긴 그렇고 보세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공식전압 얼마가 있어요? 특고압에서 22.9kV, 66kV, 그 다음에 154kV, 그 다음에 345kV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는 것 보시면 어떻게 돼요? 22.9kV는 25kV 이하일 때 60m 전선과 전압선로 사이 60m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35kV 이하도 100m 나오고요. 그 다음에 66kV는 이거죠. 200m. 그 다음에 154kV가 얼마예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154kV 요거 그다음에 160kV 초과 500m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되는 공층 전압에 포함되는 그런 범위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공 케이블 시설이요. 가공 케이블은 지금 그림을 잘 보시면 얘가 지금 케이블이요. 케이블이고 케이블이 뭐요? 무겁다 그랬죠. 무겁기 때문에 조가용선을 사용합니다. 철선이요. 철선인데 이 조가용선은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22제곱밀리미터의 아연도금. 아연도금 뭐다? 우리가 얘는 공기 중에 이렇게 개방되어 있죠. 그래서 비가 왔을 때도 끊어지면 안 됩니다. 녹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를 맞아서 녹슬고 끊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연도금 철연선을 사용해서 이 아연도금은 녹을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죠. 녹슬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가용선에 이 케이블을 거는 이걸 뭐라고 한다? 행거라고 해요. 행거. 행거의 간격은 50cm 이하. 예. 꼭 좀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케이블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시설한다. 케이블은 조가용선의 행거로 시설을 합니다. 행거 건다는 것도 있죠. 케이블을 이렇게 겁니다. 사용전압이 고압이나 특고압일 때는 행거는 0.5m, 50cm 이하, 0.5m 이하입니다. 그리고 행거로 시설하지 않고 금속 테이프 등으로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행거를 묶지 않고 금속 테이프로 묶었을 때 그때는 0.2m, 20cm입니다. 행거로 했을 때는 50cm, 금속 테이프로 했을 때는 20cm고요. 그다음 고압 가공전선의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0.06m 이하 간격 요런 정도만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 조가용선 있었죠. 조가용선도 케이블 시설을 할 때 따라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저압이나 고압일 때는 5.93에 22, 특고압일 때는 15.93에 25 이상의 아연도 강연선을 사용한다. 5.93에 22, 13.93에 25. 그 다음에 조가용선의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재는 조가용선이나 케이블의 피복에 금속재가 있으면 접지 규정에서 접지 공사한다. 예전에 우리 규정 바뀌기 전에는 조가용선, 일정 접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접지 시스템 규정에 준해서 접지 공사를 할 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전선의 종류 및 굵기입니다. 가공전선의 종류 및 굵기.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앞에서 저번 시간에 가공 인입선 할 때도 경간이 15m 이하일 때, 15m 이상일 때는 어떤 선을 사용한다 이런 것도 있었죠. 우리가 전선로 부분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그 두 개가 뭐냐면 전선의 종류예요. 앞에서 5.93에 22, 13.93에 25 이런 것처럼 인장 강도와 단면적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이격거리 있죠. 이거 여기와 여기까지는 몇 미터, 여기와 여기까지는 몇 미터 이런 것들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과 더불어 종류도 가공전선의 종류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공전선의 종류에서 저압은 1000V 이하는 나전선, 피복이 없는 전선이죠. 나전선은 중성선이나 다중접지된 접지축 전선에 나전선 사용하고 그 외에 절연전선, 다시명전선,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저압 가공전선에 저압으로 사용되는 가공전선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전선, 절연전선, 다시명전선, 케이블전선 모두 사용되는 거죠. 고압에서는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케이블입니다. 저압 절연전선은 안 되죠. 그런데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저압에서 말하는 이 절연전선 있죠. 저압에서는 이 절연전선에 저압 절연전선,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모두 가능합니다. 완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비싸서 그렇지 저압에도 고압이나 특고압 절연전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안전이 보강되는 거예요. 이격거리를 2m로 해야 될 거 1m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압에 절연전선 사용했을 때 2m, 절연전선 사용해서 2m. 근데 고압이나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면은 1m. 이격거리를요. 전선과 전선 사이 이격거리를. 케이블을 사용하면 0.5m. 이런 식으로 전선의 종류가 좀 더 보강이 될수록 이격거리 등이 더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압에서도 마찬가지. 기본이 고압 절연전선이에요. 고압 절연전선인데 뭐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더 이격거리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고압에는 알루미늄 전선이나 특고압 절연전선, 여기서 얘기하는 건 특고압 절연전선이겠죠. 그리고 케이블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케이블을 모두 사용 가능하고 절연전선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굵기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공전선의 굵기인데 케이블 제외예요. 케이블 포함된 거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절연전선, 나전선 이런 것들입니다. 그 절연전선도 저압절연전선, 고압절연전선, 특고압절연전선 이런 것들. 그러면 400V, 저압에서 400V 미만에서 절연전선 외라면은 뭐 나전선 이런 거겠죠. 나전선 사용했을 때는 3.43에 지름 3.2mm 이상. 근데 우리가 요거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전선을 하면 옥내가 있고요. 옥외가 있습니다. 지금 옥외가 뭐예요? 가공전선은 옥외겠죠. 전선의 굵기를 얘기할 때 옥내 같은 경우는 단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옥내는 전선의 단면적이 지름이 제곱밀리미터예요. 단위가 제곱밀리미터라는 겁니다. 옥외는 있죠. 옥외는 좀 작은 굵기 있죠. 전선의 굵기가 작을 때는 지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름으로. 만약에 전선의 굵기가 커지죠. 커지면은 단면적으로 얘기합니다. 단면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조금 달라요. 지금 보시면 400V 미만의 절연전선 외, 나전선 같은 경우는 3.43 이상의 것 또는 지름 3.2mm 이상입니다. 지름이죠, 지름. 굵기가 좀 작은 것은 이렇게 지름을 얘기합니다. 절연전선은 우리가 절연이 돼 있죠. 그 절연에 의한 것도 인장 강도에 더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연전선 2.3에 2.6의 경동선입니다. 400V 이상은 절연전선과 절연전선 외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가지와 시가지 외입니다. 시가지가 좀 더 튼튼해야 돼요. 왜? 선이 끊어지면 더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가지는 더 튼튼하게 8.01에 5, 시가지 외는 5.26에 4입니다. 5.26에 4. 그래서 우리가 가공전선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되죠. 400V 절연전선 2.3, 2.6, 그 다음에 3.43이 3.2, 그 다음에 5.26에 4, 8.01에 5, 2.3, 3.43, 5.6, 8.01에 2.6, 3.2, 4, 5, 뭐 이렇게. 여기는 다 지름이에요, 지름. 그 다음에 지금 가공전선이죠. 가공전선이기 때문에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은 안 됩니다. 인입용은 인입되는 부분에 사용되기 때문에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고압은 8.01에 5요. 지금 보시면 묶을 수 있는 거 모두 묶어 주시면 좋겠는데 400V 이상 시가지하고 8.01에 5 고압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 다음에 특고압은 보시면 여기까지는 지름이었습니다. 지름 3.2mm, 2.6mm, 5mm, 4mm, 5mm였는데 특고압
8.71의 단면적 25가 됩니다. 8.71의 단면적 25.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고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의 경우고 뭐 환경이 주어지면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이것은 기본일 때. 그 다음에 가공 전선의 안전요. 이거 여유였다 보시면 되죠. 여유. 뭐 설계값보다 몇 배로 더 튼튼하게 시설하느냐 했을 때 가공전선 케이블의 경우 이외입니다. 케이블의 경우 이외에서 경동선이나 내열 동합금선은 안전율 2.2 설계값보다 2.2배로 하고요. 그 밖의 전선은 2.5가 됩니다. 경동선이나 내열 동합금선이 더 튼튼해요. 더 튼튼하기 때문에 안전율 2.2, 그 밖은 2.5. 보통 경동선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안전율 2.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구압 가공전선과 지지물의 이격거리입니다. 특구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이격거리. 잘 보세요. 특구압 가공전선과 그 지지물, 완금류, 지주 또는 지선 사이 이격거리는 아래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전선, 지물, 철근 콘크리트 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애자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전선이 시설이 됩니다.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 가공 전선과 그 지지물, 이런 지지물과 완금, 이게 완금이죠. 요것이 완금입니다. 요것이 완금이죠. 완금 또 지선 사이 이격거리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 이 사이 이격거리 있죠. 이런 것들이 이격거리. 혹은 이것과 이런 이격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얼마냐?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주 나오는 거. 우리가 15kV 미만과 뭐 15kV 미만 요거 0.15 15cm입니다. 15cm. 요런 거리가 15cm.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되는 22.9kg 있죠. 22.9kg는 20cm.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요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35kV 미만에서 나올 수가 있고 66kg 40cm 154kg 90cm 그 다음에 넘으면 1.6m 해서 요런 수치 공칭전압에 포함되는 것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이 요건데 가공전선의 높이입니다. 가공전선 높이. 앞에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가공인입선 할 때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도로횡단. 우리 가공인입선 할 때 도로횡단 얼마였어요? 저압 5m였죠. 근데 지금 보시면 저압, 고압 35km 이하와 160km 이하까지 모두 6m요. 가공전선의 높이. 도로횡단은 뭐다? 도로 양쪽에 전주가 있고 그 사이를 건널 때 도로 바닥에서 전선까지입니다. 왜? 우리가 큰 차는 어느 정도 6m까지 높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m요. 철도 궤도 횡단 6.5m 앞에서 우리가 가공 인입선도 똑같이 6.5m였습니다. 횡단보도교 지금 그림을 좀 참고해 주시면 지금 도로 횡단도 있죠. 이게 도로 횡단이에요. 도로 횡단. 횡단보도교 요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횡단보도교는 저압 3.5, 고압도 3.5고 특고압 5m입니다. 5m. 그 다음에 1, 2, 3 이외 일반 장소. 얘 뭐라고 했어요? 도로 횡단이 아니고 도로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가공전선 이런 식으로 도로를 따라갈 때 이 높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5m요. 5m. 5m. 그래도 요런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160km 초과할 때는 어떻게 돼요? 6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 6.5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 산지는
5m인데 5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 단수 구하는 방법은 말씀드렸죠. 10분의 해당 전압 마이너스 160kV 기준이기 때문에 160을 뺍니다. 그리고 소점 이하는 절상을 한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압에서 보세요. 저압에서 횡단보도교 위에 3.5m입니다. 3.5m인데 샵 1이라고 해서 3m로 되어 있죠. 일반적인 경우는 3.5m입니다. 그런데 전선에 좀 더 튼튼한 전선, 안전한 전선보다 저런 전선이 아닌 고압이나 특고압 저런 전선이나 여기서 저압 저런 전선이나 다시명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3m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나전선이 아니고요. 나전선이 아니고 저압 저런 전선이나 다시명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4m는 언제나 또 비슷해요. 도로 위의 경우에 시사의 경우 저런 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해서 5개 조명용에 공급하는 것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경우는 5m가 아니고 4m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공전선로에 가공지선이 있습니다. 가공전선로에 가공지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공지선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애자가 있죠. 애자가 있고 있으면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지나가는데 맨 꼭대기에 보시면 이러한 나전선이 지나갑니다. 왜요? 벼락이 칠 때 벼락을 대신 맞는 것이 뭐다? 이건 나전선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가공지선이 되죠. 가공지선. 볼게요. 가공지선은 고압에서는 5.26의 4, 친근하시죠? 5.26의 4 이상의 나경동선. 경동선인데 피복이 없는 나경동선. 특고압에서는 8.01의 5 혹은 단면적 22 이상의 나경동선 혹은 아연도 광선도 22, 22의 나경동선 혹은 아연도 광선 혹은 OPGW 전선이 특고압 가공전선의 가공지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인데 우리가 지지물에는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와 철탑이 있습니다. 맞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목주에 대한 안전율이에요. 목주에 대한 안전율, 여유율은 저압 1.2, 고압 1.3, 특고압 1.5입니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건 특고압 1.5 있죠. 요거는 목주에서 1.5가 특고압일 때 안전율 1.5인데 좀 더 안전을 보강해야 될 경우 특고압이 아니더라도 안전율 1.5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주에 대한 안전율 저압 1.2, 고압 1.3, 특고압 1.5지만 요 1.5 요거 자주 출제되고요. 혹은 더 나아가서 2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구지름. 말구지름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목주는 어디 설치해요? 보통 목주는 섬지방에 우리가 콘크리트주 있죠? 엄청 큰 것을 섬에 배에 실어서 옮길 수는 있겠지만은 배도 큰 것이 필요하고 그 콘크리트 내릴 때 기계도 필요하고 그래서 힘듭니다. 따라서 섬지방에서는 자체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자체 공수하는 거죠. 근데 아무런 나무 젓가락 같은 그런 나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구지름 이것이
12cm 이상이 되는 나무를 사용해야 된다. 는 겁니다. 예. 그러면 특고압. 자 보세요.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탑의 종류예요. 목주는 아니죠. 지지물의 종류,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와 철탑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목주가 아닌 철주, 철근 콘크리트, 철탑의 종류에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는 비정철주, 비건정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탑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특고압이 아니고 우리가 특고압도 목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특고압 가공전선 지지물로 사용되는 비정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 혹은 철탑의 종류에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력공학 시간에도 요거 배우는 거예요. 직선형은 우리가 A형이라고 그래요. A형. 각도형을 경각도 B형, 중각도 C형, 인류형을 D형, 내장형을 E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선형 A형은 전선로의 직선 부분인데, 직선 부분이라는 것은 각도가 3도 이하인 수평 각도로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직선형이고요. 각도형은 경각도는 3도 초과하고요. 중각도는 20도 초과합니다. 그래서 3도 초과를 B형, 중각도 20도 초과를 C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법규 자체는 KC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전력공학에서는 A, B, C, D, E형 이렇게 하시더라도 KC에서는 이렇게 여기 나온 내용만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인류형은 전가섭선이란 뭐예요? 지지물에 설치되는 모든 선들을 전가섭선이라고 합니다. 가섭선. 인류되는 것. 전류가 들어온다. 들어온다. 전류가. 인류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인류형이고, 내장형의 시험의 단골이죠. 전선의 지지물 양쪽에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예를 들어서 철탑이 이렇게 있고요. 얘 철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철탑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사이에 경관하고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있다면 당연히 경관이, 그러니까 이 힘이, 이 장력 T1이 T2보다 굉장히 더 크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일반 철탑과 같다면 이렇게 T1의 장력이 크니까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런 곳을 경관의 차가 클 때는 이렇게 큰 철탑으로, 이것을 우리가 내장형 철탑이라고 합니다. 경관의 차가 큰 곳에 내장형 철탑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설치하는 거고, 보강형은 전선로의 직선 부분에 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강형입니다. 네. 그 다음 특고압 전선로에, 고압 저압 아니고요. 철주,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탑의 상정 하중, 우리가 전력공학 시간에 배웠죠. 풍압 하중, 빙설 하중, 전선 자체의 하중, 이런 하중입니다. 철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중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 하중을 계산해서 철탑이 바람이 불거나 얼음 등이 얼었을 때도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중에서 하중에는 상시 상정 하중, 평상시 상정 하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상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상시 상정 하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 상정 하중은 세 가지가 있는데, 풍압 하중이요.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이고, 이때는 어떤 하중을 적용하느냐? 수직 하중과 수평 횡 하중을 적용합니다. 풍압이 전선로 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는 세 개, 수직 하중, 수평 횡 하중, 여기 두 개에다가 수평 종 하중까지 적용하고요.
풍압이 전선의 경사 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는 수직하중은 다 들어가죠. 수직하중과 수평횡하중에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정하중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하중 뭐다? 수직하중. 예. 세 가지밖에 없어요. 수직하중, 수평횡하중, 수평종하중을 통해서 상정하중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시 상정하중은 풍압이 전선의 직각 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해지는 하중을 각각 앞에 졌죠? 수직하중, 수평횡하중, 수평종하중에 따라 계산해서 그 부재 응력이 생긴 쪽에 큰 응력이 생기는 쪽에 하중을 채택한다. 네. 그 다음에 특구압 가공 전선로 내장형 등의 지지물 시설입니다. 내장형 뭐였어?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내장형이라고 그랬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지물이라 하면 목주와 A종이 같이 묶입니다. 목주와 A종이 같이 묶이고, 예. 그 다음에 B종, 철주, B종, 철골, 콘크리트. 그 다음에 철탑이 따로 묶여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면 아시겠지만 목주나 A종, B종, 철탑 이 세 개의 종류로 묶이게 되는데, 목주나 A종, 철주, A종, 철골,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보세요. 보강을 위해서 목주나 A종은 5기 이하마다 지선을 지지 않는 선을 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합니다. 15기 이하마다 지선을 전선로 방향으로 양쪽에 시설합니다. 이것이 목주나 A종이 좀 더 튼튼하게 시설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B종은 10기 이하마다 뭘 한다? 어떻게 안전을 보강하느냐? 장렬 견해 형태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 주 한 기를 시설합니다. 목주나 A종은 지선 시설이었죠. 지선. B종은 뭐다? 10기 이하마다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 주 한 기를 시설하거나 5기 이하마다 보강형의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 한 기를 시설합니다. 10기 이하마다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죠. 5기 이하마다 보강형의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죠. 시험에 잘 나온 건 얘죠. 철탑은 10기 이하마다 장래기는 에다 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한 기를 시설한다. 철탑은 10기 이하마다 철탑을 하나 시설해 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가공 전선에 병행 설치가 있습니다. 병행 설치. 병행 설치 뭐라고 그랬어? 병행 설치에서 병행해서 설치를 뭐다? 가설한다 해서 병가라고 합니다. 병가. 그래서 병가는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의 지지물에 고압선과 저압선을 동일하게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저압 병가 혹은 고저압 병행 설치라고 그래요. 근데 일단 주의할 건 뭐냐면 높은 전압 있죠. 고압과 저압이 있으면 높은 전압을 위쪽에 시설해요. 저압을 위쪽에 시설하지 않습니다. 높은 전압을 위쪽에, 만약에 이렇게 고압과 특고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위쪽이 특고 아래쪽이 고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설합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압과 고압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저고압 병가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저압 가공 전선은 고압 가공 전선의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 우리가 완금 이렇게 있죠. 이거 우리가 완금이 있죠. 완철로 바뀌었습니다. 완철로. 법규에서 아직 좀 덜 적용될
것도 있는데 정확하게 완금, 뭐 일본식 표현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완철로 되어 있습니다. 예, 완금, 완철 이게 병용해서 사용되는데 정확한 것은 완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개 완금에 이렇게 시설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저고압 병가요. 그때는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 이격거리는 0.5m 이상이니까 0.5m 이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하나의 경우에는 예외할 수 있다.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그 케이블과 저압 가공 사이 이격거리 0.3m. 그러니까 고압 절연전선, 저압 절연전선 사용하면 0.5m. 고압 절연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면 0.3m입니다. 그리고 저압 가공전선 가공 인입선을 붕괴하기 위해서 저압 가공전선은 고압용의 완금류에 경고하기 시사하는 경우. 이건 뭐 정말 특별한 경우니까 요거는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고압과 35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을 동일한 지지물이 시사하는 경우. 특고압을 구분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kV 이하. 예. 뭐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25kV 이하. 우리 22.9kV니까 요거는 뒷부분에 이번 절 30장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35kV 이하. 예, 35kV 이하. 그 다음에 뭐 60kV 뭐 이하. 그 다음에 160kV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지금은 요 부분은 우리가 자주 나오는데 30장에 30번 이번 3절에 30에서 요 부분 다루게 되고요. 지금 일반적인 경우 요런 거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입니다. 저고압과 35kV 이하. 똑같죠. 특고압 가공전선, 저고압 가공전선의 위에 시설하고 별개의 완금주에 시설합니다. 특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을 사용합니다. 단선이 아닌 연선. 그 다음 저고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8.3 이상의 것. 병가를 하니까 특고압에 의해서 저고압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더 위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고압 가공전선을 우리가 뭐 2.6이나 3.2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병가를 할 때도 좀 더 튼튼하게 위해서 8.3 이상의 것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요. 그 이외에는 어떤 것? 경관이 50m 이하일 때는 5.26에 4, 50m 초과할 때는 8.01에 5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 특고압 가공전선의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 저고압 가공전선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저고압 가공전선의 접지 공사를 할 때 접지 저항값 15미하고 접지 도체 우리 1장에서 했었죠. 접지 도체는 단면적이 16제곱미터 이상의 연동선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고압 가공전선 같은 경우는 특고압과 고압 혼촉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특고압이 있고요. 고압이 있으면 이렇게 혼촉 방지판 등을 시설한다는 겁니다. 혼촉 방지판 이렇게 접지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고압 가공전선은 특고압과 고압 혼촉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 예를 들어 이러한 위험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35kV 이하 했었죠. 35kV 초과 100kV 미만 특고압 가공전선 동일 지지물을 시설하는 경우 병가할 때는 일단 특고압 가공전선은 이종특고 보안공사입니다. 이종특고 보안공사는 우리가 1장에서 배웠을 때 이격거리 있죠. 이격거리 할 때 접근 상태 할 때 1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가 있었죠. 2차 접근 상태일 때 이종특고 보안공사를 합니다. 이종특고 보안공사라는 것은 안전을 더 보강한다는 거. 왜냐하면 병가를 하니까 평소에 특고압
가공전선 하나만 시설할 때보다 안전을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보안공사를 하는데 이종특구 보안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안공사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35kV 초과 100kV 미만일 때 이종특구 보안공사를 한다. 그러면 특과 가공전선 케이블인 경우 제외하고 21.67의 단면적 50 경동연선입니다. 21.67에 50. 위험하니까 병가를 하니까 더 전선의 인장 강도라든지 단면적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과 가공전선의 지지물은 철주,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탑이다. 뭐다? 목주는 안 된다. 35kV 초과의 병가에서 목주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없다. 네. 그 다음에 100kV 이상 특과 가공전선, 저과 가공전선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병가하면 안 된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저고압이 특고압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동일 지점 시설할 수 없다. 병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하나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고압 가공전선과 특고압 가공전선과의 이격 거리인데 보세요. 고압과 저압이에요. 0.5의 케이블을 사용하면 0.3. 22kV는 우리가 30번 있다 그랬죠. 뒷부분에 있지만 한 번에 이렇게 확인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울 때 같이 외우시면 좋겠어요. 고저압은 0.5 케이블 사용하면 0.3. 25kV 이하죠. 25kV 이하의 특고압과 저고압은 1에 0.5. 네, 1에 0.5. 35kV 이하는 얼마? 1.2에 0.5. 35kV 초과는 2에 1입니다. 2에 1. 그래서 요거 네. 35kV 이하에서 1.2에 0.5. 그다음에 2에 1인데 이런 대부분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가 되는 거죠.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가 되고 여기서도 60km 초과는 우리가 100km는 안 된다 그랬죠. 100km 넘으면 사용할 수 없다 그랬는데 60kV까지는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35kV가 2m예요. 근데 60kV 초과할 때는 앞에서 한 것처럼 단수를 구해서 2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을 통해서 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지금 가공 전선의 부분이 KEC에서 전체적에서 좀 부담이 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파트만 2시간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